소식각은 너무 다르죠? 이혼도 세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저하고 서로 결혼을 하고 싶었나 봐요. 저는 저를 만난 다음 날 프로포즈를 만났어요. 하루 만에 하루도 안 걸려서 서울역에서 만났는데 그 다음 기차를 타고 내고 갔는데 새벽 기차로 올라오더라고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내가 오늘 이 고백을 안 하면 다른 남자하고 뺏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 달 반 만에 12월 25일에 성탄이라서 못하고 26일 날 했습니다. 10월 31일 날 10월의 마지막 밤에 그대를 만나는데 살면서 뭐냐면 좀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여기 안에서 나오는데 배우자 기도를 매일 점심시간에 놓고 기도를 한 지가 한 1년 이상 된 응답이 있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점심을 먹고 여의도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 앞에 수목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예배당에 처음엔 저와 머리 가면서 저는 수목공이 아니라서 그래서 종교 안에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저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기도를 매일 점심 때 가서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배우자 기도죠. 배우자 기도였는데 한 찰나에 어느 기도의 어떤 뭔가 그 전에 뭐가 왔었냐면 전도사님이 저한테 소개가 됐어요. 저보고 사모가 되라고 어떤 분이 하셨는데 하나의 기도를 해도 사모가 안 나와요. 제가 제 스타일 봐도 사모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제 성격이 좀 까칠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나. 저 연애를 안 봤어요. 첫사랑. 그래서 연애를 안 해봐서 왜냐하면 굉장히 규율적인 집에서 살았어요. 또 저희 어머님이 지금 권사님이세요. 집안에 약간 크리스찬이었던 저기들이 쫙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만남이 계속되는 어떤 그 중에 희한하게 그 남편의 이모님이 교회 사모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의 사모님이신데 저희가 근무하는 곳 오셨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쭉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서로 마주친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모님이 느낌이 저에 대한 느낌이 뭔가 좋은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조카를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카는 한마디로 보니까 신랑과는 좀 거리가 먼. 이게 근데 이모님 마음에 이 조카를 하나님 안으로 끌고 오고 싶은 이런 소망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소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소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하루 정도 만에 프로포즈를 받고 뭐 결혼을 한 달 반 만에 거의 됐죠. 결혼을 살다 보니 너무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운이 좀 심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치약은 이렇게 짜야 된다, 옷은 벗으면 어떻게 걸어야 된다, 신발은 딱 자기가 벗으면 제자리에 놓고 나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율된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눈에 가시에요. 옷을 퇴근하고 들어오면 신발도 자기 맘대로 벗어서 옷이 바지부터 벗으면 그대로 옷 입고 옷걸이를 자기 앞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느낌에 뱀이 허물 걷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성인이 눈에 가시니까 자꾸 눈에 가시가 되면 뭐 하게 돼요? 바가지를 여자들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잔소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알았어 할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참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을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걸어줍니다. 남편을 사랑하니까 해주리라. 굉장히 희생적으로 해줍니다. 제 스타일 보니까. 진짜 제가 남편의 발톱, 손톱, 발도 씻겨주고 진짜 마사지 해주고 다 해줍니다. 제가 콩깍지가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발톱도 무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더러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제 그때부터 그 안 보이던 무좀이 보이니까 발톱을 못 자르겠다. 이게 이제 내 마음이 변한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살다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시댁이 문화가 저희가 안 맞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이제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 신앙이 되었잖아요. 근데 마음에 항상 담아놓은 건 이 남자가 나에게 왜 왔을까? 저희가 늘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남자가 왜 나에게 왔을까? 근데 삶이 아픔이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제 남편이 저를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남편에게 돌려준 거 알겠어요. 20년 만에 날 깨달았다고 할 때. 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 질투하는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살아온 세월 동안 남편이 나를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서 했을 때 22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하고 교직 같이 하자.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가정을 꿈꾸었는데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의 모습이 흐트러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다리면서 기도한 게 22년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교회 가자가 아니고 성당에 가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그 얘기를 나한테 딱 던졌어요. 근데 이게 장난인가? 내 생각에 지금 제가 생각에 갑자기 느닷없이 성당에 가자 하니 이게 장난인가? 응답인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확인을 한 거야. 몇 개월을.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빨이 요즘 안 돼요. 제가 세상 기도를 잘하고 이제 뭐 했냐면 집에 그 센터에 아침마다 가서 성경 쓰기를 했어요. 기도에 힘을 더 실으라고 성경 쓰기를 한 거예요. 성경 쓰기를 하면서 내가 터득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성경 안에 있구나. 아, 내가 이거 잘못 판단했구나. 그게 느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아, 그러니까 성당이라는 멘트에 다시 이거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당의 의미를 다시 물었어요. 남편한테. 당신이 가고자 하는 성당의 의미가 무엇인고 물으니까 내가 가야 한다면 성당이다.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법무상담에 바로 전화했습니다. 왜 그만 바뀔까봐. 맞아요. 내가 계속 시간을 끌면 그 마음 식을 수 있는데 인간이니까. 그래서 타이밍을 주셨는데 놓치면 이 또한 내가 와이프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개신교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래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성당 가야 하자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엄마 어떻게 해야 되지요?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하늘 아래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당에 가자 하는 교회에 가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남편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법무상담 전화했죠. 교리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9월달에 개강한다라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남편한테 9월 개강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면 많이 진짜 그 마음에 안 울렸으면 안 따라놨었죠. 근데 제가 9월에 개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일인데 이래요. 아, 목요일이라 화목요일인데 제 일정상 화요일에 스케줄이 잡혀서 목요일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대구 남자 말 길게 안 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냥 간 좀 보고 오너라. 제 남편 좀 웃겨요. 뭐냐면 교회에 가는 분위기와 성당의 분위기와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당신은 나를 아니까 내가 여기에 적응할 건지 여기에 적응할 건지 칼을 좀 보고 오너라. 처음에 제가 혼자 가서 미사를 보고 왔어요. 뒤에 가가지고 간 먹으라니 얼른 가서 제 많이 알겠죠? 남편은 정말 알겠죠? 간을 보고 딱 갔죠. 그래서 제가 남편을 얘기했어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당신 혼자 보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는요 어려워요. 그 분위기 어색함이 한 번 갔다가 슬쩍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초신자예요.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요즘 정말 사업 이런 거 잘 돼가고 바쁜데 슬쩍 이래요. 왜 이상한 일이야. 그래서 제가 그게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보, 그래도 제가 맛을 좀 해본 신랑이니 안 좋겠습니까? 제가 옆에 있을 때 하세요. 같이 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막 다음 가. 그래서 내가 얼른 옆에 팔짱 끼고 갔잖아요. 따라갔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가 이제 제가 한두 번 가고 이 남자가 말 건가? 이 생각도 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수업 가야 돼요. 제가 대구, 동대구 이제 7시 도착이거든요. 교리 수업 가겠다고 저 마중 나왔어요. 저 행복하죠? 박수. 그래서 자기가 언제 영세 받냐 이게. 세례 언제 받냐. 내년 4월 9월째 나온다. 다 보고 해주잖아요, 제가. 근데 참 신기한 게, 교리 수업 딱 하는데, 종교에 대해서 신부님이 얼마나 공부를 남편 열심히 하는지 저는 몰라요, 정말.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는데 처음 그거 가면은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 신부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업을 딱 하니까 성호경. 이해가 하시나요? 이제 인사 기도하는 거? 이걸 하네.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는데. 아니, 기독교 하면서 그리스도교 하는 게 원래 그 하나잖아, 하나. 그 천주교와 개신교, 뭐, 부교와 신교, 그죠? 이렇게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맨날 다 가는데, 저를 보고 열심히 들어. 이러는 거야.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 또 뭐라고 하냐면, 성호경을 배우는데, 성호경, 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우리는 항상 제가 이렇게 막 집에 살림하다가 내 마음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럼 제가 한마디 저에게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고 주뜻 따라 하옵소서 그러면 있잖아요. 포념하듯이 아이고 주뜻 따라 하옵소서 나 너무했다 이러고 다니면 뒤에서 항상 아빠가 TV 보다가도 남편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아유 진짜 때려 합쳐서 그러면 방에서 어떻게 그걸 듣고 근데 그게 너무 웃겼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요리반을 하는데 이러면서 이게 극구죠? 뭐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손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45도로 이렇게 해서 무게를 접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잖아 이러는 거야. 보자 완전히 빠져. 그래서 제가 너무 요즘 근데 이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신 대로 바로 없어요. 근데 어떤 한 자매가 제가 굉장히 생명운동, 인간 생명보고 제가 거기에 빠져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육이 왜 배우세요? 도대체 여기 왜 오셨나 몰라? 그래서 교육을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왜 교육 학습은 왜 하느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뭐예요? 결국 뭐 행복이라는 걸로 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해해야 돼. 그 인간 안에 다 뭐가 들어있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나도 있고 시부모도 있고 다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 스타디가 있는데 스타디 안에서 이제 얘기가 약간 나오니까 제가 이제 우리 남편 고기를 조금씩 해요. 좀 특이 우리 집 식구들 다 좀 특이하다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잠깐 어제 화요일날 스타디를 했죠. 거기서 신부님하고 대구의 중국진 신부님하고 스타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약간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계속 활동을 이쪽에서 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뭐냐면 어떤 자매님이 아니 왜 성당이냐고 아까 왜가 여기서 또 나와.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성당으로 가세요? 이 얘기를 딱 했어요. 제가 대답을 보여볼게요. 주님 뜻이 아니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면 나한테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맞잖아요. 제가 그걸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은 교회가 아니고 성당이고 왜 성당이 아니고 교회고 이걸 물을 이유가 내한테는 없어요. 선택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내 남편이 했어요. 그럼 나는 나 닦아주면 돼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의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같으면 왜 성당이냐고 교회가 아니고 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저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기뻐 따라갔습니다. 그걸로 끝냈습니다. 네, 오늘도 신나게 우리의 그 이 중년에 그리고 이 고달픔에 부모 노릇을 한번 헤쳐가는데 그 속에 누가 있냐? 오늘 오후 시간에는 가족이 있다. 가족이 있는데 가족 안에 내 어린 시절의 삶이 있고 지금 자녀의 어린 시절의 삶이 있고 나도 부모인 내가 있고 나의 원래 부모인 부모가 있다. 그 얘기를 풀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모둠을 제가 만들긴 했는데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A4 용지를 받으실 거예요. A4 용지 그대로 모둠 만들지 마시고 A4 용지에 컬러펜을 하나씩 오늘도 선택해 주세요. 나중에 희한한 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컬러펜을 하나 집으셔가지고요. 자, 선택하셨죠? 자, A4 안에 나의 가족을 한번 그려볼게요. 나의 가족. 나의 가족을 그리세요.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생각이 많으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이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꼭 사람 얼굴 다 그려야 되는지, 몸을 전체를 다 그려야 되는지, 쫄라맨으로 그리면 안 될까요? 다른 걸로 표현하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마음이 가시는 대로 하시면. 근데 단 가족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상 이름을 적어줘야 돼. 나는 누군지, 가족 나는 누군지, 남편은 누군지, 자녀 뭐 둘째, 셋째, 뭐 첫째, 그죠? 마무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무리 인사합니다.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림이 내 맘대로 안 되죠? 막 이상하죠? 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마무리 했죠? 이제 마무리 하시고 제 얘기 잘. 나는 우리 가족을 절대로 공개할 수 없어. 네, 이건 강요를 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는 같이 소통하고 나를 공개하면서 나도 치유가 되고 내가 함께 나누면서 내 고통이 반이 되고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는 실안으로 삼으시고 모두 공개하기를 원하시나요? 네. 공개도 괜찮겠어요? 네. 네, 이제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하나님. 자, 이 가족 사진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상담 심리 상담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관계의 친밀도와 이 가족의 지금 상황을 조금 알아차려보려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가족의 구조가 있고 어떻게 지금 그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지 애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소통에 누가 잘 되고 있는지 누가 조금 갈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요 누굽니까? 아빠, 엄마, 큰딸, 작은딸 이렇게 좀 앞으로 표시해 주세요. 자기 그림에 이제 엄마 아빠가 누군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자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자녀예요. 우리 가게도 아시죠? 가족사진 혹시 우리 집 거실에 가족사진이 없는 분? 한 분, 두 분. 제가 좀 감 잡았어요. 아빠 배 보면서. 여러분 가족사진 꼭 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아이들 정서에 아주 중요해요. 자, 가족사진이 가계도를 보면 이거 가장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이상적인 그런데도 지금 아직 문제가 별로 없어 보이는 자아도취에 좀 빠져있는 우리 가정에는 그래도 지금 핑크빛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족의 구조를 갖고 있다. 왜? 아빠, 엄마, 첫째, 둘째입니까? 예. 가족의 힘이 지금 부모의 신뢰에 있다. 자녀 위에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세대 차이를 분명하게 계층을 보여주고 있다. 힘의 자금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맞아요. 그럼 어떤 집은 자녀가 위에 있어.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힘들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제. 그렇죠? 근데 가장 이상적인 어떤 지금 포지션을 하고 있다,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 그러나 이게 첫째입니까? 둘째예요?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첫째 딸이 아빠하고 소통이 잘 됩니까? 둘째 딸이 엄마하고 소통이 잘 되지요? 이런 구조입니다. 왜? 가까운 거리끼리 소통이 잘한다. 소통 잘하는 쪽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리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요 아빠가 요 옆으로 가고 엄마가 이 중앙에 올 수도 있고 가족의 그림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됩니까? 그게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소통하고 있고 친밀도를 내가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분은 본인이 이제 남편과의 구조가 있어도 그리고 누가 여기서는 이 가정의 가장 이렇게 딱 누가 들어와요? 아빠임을 알 수 있다. 근데 어떤 분은 엄마가 더 세면 여기 엄마가 첫 번째 나와요. 가족이 셋이.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그래서 그 가족의 역동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 크게 소통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엄마하고 첫째 딸하고 조금 어떻게 돼요? 첫째 딸하고. 네. 첫째 딸. 내가 볼 때는 엄마하고 첫째 딸하고의 갈등이 좀 있겠다. 맞아요? 제 정생이 갈등이 있겠다. 또 나랑 아빠는 못 느끼지만 둘째가 아빠에게 조금 뭔가 소외감, 섭섭함을 갖고 있겠다. 네, 요 구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거 이제 왜? 형제 간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성격이 다른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할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엄마가 첫째 딸에 하는 것과 아빠가 둘째 딸에 하는 것이 뭔가 지금 안 맞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걸 잘 하셔야 이 관계가 풀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분께 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분은 제가 솔직하게 마음을 좀 제가 누구리고 죄송해요. 아프죠? 마음이 많이 속상은 많죠? 못 그러셔요. 바로 가족을 못 그러셔요. 제 남동생이 KBS 방송 미술 감독이에요. 열린 음악회 디자인 다 무대 다 세팅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남동생이 물어봤어요. 제가 미술 치료를 심리에 적용을 하니까 걔는 그림을 그린 나이니까 물어봤어요. 가족의 그림을 그릴 때 유난히 그 사람을 못 그릴 때는 어떡하냐. 그걸 너희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남동생한테 물었어요. 남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아픈 큰 거 없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그 사람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그 사람 얼굴을 도대체 내가 그릴 수가 없다. 그 사연이 많다니 풀어낼 수가 없는데 가슴에 맺혔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감히 가족이라는 그림을 제가 그리게 한 거 정말 죄송한데 많이 못 그리셔. 그래서 제가 특히 마음이 가시는 분이 죄송한데 이분이다. 근데 오늘 시간 이분이 좀 풀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딱 보니까 이래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본인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그리셨는지? 제가 바라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러니까 뒤늦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기도인데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다른 조건은 다 안 보고 근데 정말 다른 조건은 다 안 보고 하늘을 가진 사람과 손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맞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교 빼고는. 근데 그 종교마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 종교라는
신앙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서 정말 하나님을 중심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런 가정을 성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게 제 바람이었는데 그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더 뭐랄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더 어떤 명예라든지 뭐 이런 거를 더 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 미사도 같이 안 다니고 이제 그렇게 된 세월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가정의 어떤 경제적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차후로 미루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도 아빠와 이렇게 서로 질 시간도 없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이 사람도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사람이라 이 사람도 그대로 대물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하느님을 다 같이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아빠도 뭐 미사 안 가고 하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요즘은 자기들도 이제 벌써 큰애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나는 성당 다니기 싫다. 그 전까지만 이제 복사 충실하고 성실하게 다녔던 아이인데 다니기 싫다 해서 요즘 안 다니고 우리 아들도 아빠도 뭐 누나도 그러는데 왜 나는 가야 되느냐. 걔는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성당에 가면은 바로 잤어요. 그냥 자고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랬던 아이라 이제 요즘은 둘 다 쉬고 있고 아빠는 그나마 요즘 이제 저희가 어머님이랑 같이 사니까 어머님 모시고 성당 가야 되니까 제가 시간 날 때는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느님이 중심은 아닌 거죠. 자기 일이 바쁘면 자기가 뭔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일이 있으면은 이사는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도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저의 바람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볼까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나만 바라보라 할까요? 거기서 지금 제가 느껴져요. 이 키워드가 잘못됐다. 그래서 뭐냐면 자, 가정의 소망은 자매님의 소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죠? 가족이 모두 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어요? 인간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요 가정을 주실 때 화목하라 하셨어요. 맞죠? 서로 사랑하라 하셨죠? 바라보는 방향은 일치할 수 있으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바라보고 서로를 아끼고 한다면 서로 근데 좋지 않아요. 지금 한 희망은 있어요. 이 가정에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다 서로 연결시켜놨다. 끈을 놓지는 않고 있다. 가족의 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데 순서도 순서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했처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가 아닌가? 쭉 일직선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일직선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는 엄마의 힘도 자녀에게는 안 먹혀. 부모의 힘이 안 먹혀. 동등한 수평선으로 나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위계 질서라는 것을 아직은 여기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빨이 안 된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나 성당 가라 해도 안 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종교도 자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제 기도하실 때 모르겠으면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저 생각에는 이래요. 조금 자매님 방향을 바꾸시면 남편 내 술 먹고 살자는 본인을 찾고 뭘 하더라도 제가 22년을 기다렸듯이 이 사람에 대한 것도 나는 옆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바라보기에 어떻게 하실지 난 몰라요. 맞죠? 그냥 내가 막 그리고 있는 상에
맞추려고 하니 나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다림이 불안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왜 불안해야 되죠? 안 그런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주실 때 서로 사랑했으면 서로 바라봐야지. 나만 바라보러 이기적이게 하나님은?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나만 바라보러.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바라봐줘라 돼요. 나를 가정을 세웠으면 첫 번째 가정을 세워야 돼요. 맞죠? 그 가정 세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잘 살고 있어요. 나만 바라봐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살라 하셨으니 내가 가족과 화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남편도 내가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기다려야죠. 그치? 내가 선택했는 기도로 그지? 같은 종교만 갖고 있으면 된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란 말이지. 이제 어째요, 그죠? 그렇죠?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내가 기다리고 아파해도 내가 기다려주고 내가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럴 땐 자매님은 저처럼 던지셔야 돼요. 그대가 나에게 왜 왔는가? 그대가 왜 내 옆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대를 너무 사랑하니 내 옆에 두셨구나. 이뻐 죽겠지. 이렇게 대답하니 너무 남편이 이쁘다. 근데 반대로 저도 안 그랬겠어요. 22년을 제가 기다렸는데 저도 손잡고 예배당 가는 걸 꿈꾸면서 결혼했다 했잖아요.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가정. 근데 어느 순간 이건 내 착각이었다. 내가 그리고 있는 가정이었다. 하나님이 들여다보는 가정이 아니더라. 제가 그걸 다 깨버렸잖아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제가 믿고 기다릴 테니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로 성당 안에 예 알겠습니다 갔지. 왜 교회가 아니고 이런 생각 무슨 필요가 없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가정을 주었고 너에게 배필을 주었으니 너가 늘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그 배우자 사랑하시면 남편이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밖으로 나간 남편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되면 남편은 밖으로 더 나가고 아이들도 밖으로 더 나갑니다. 왜? 가정에 사랑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 밖에 나가서 잡겠죠. 그러면 아픔은 누가 더 온전히 가져야 돼요? 자매님이 가지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여우가 돼야 돼요. 저 따라해보세요. 여우가 되라는 것은 사랑하면 여우가 돼요. 미웠던 사람은 사랑하니 여우가 돼요. 저 애기 없었어요. 저 굉장히 좀 파워풀한 여성이고요. 까칠한 여성이고 어디 감히 나에게 손을 이래요. 그런 여성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남편을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라고 깨달은 순간 제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아니면 당신 안 되잖아. 착각 속에 빠지죠. 줌을 쓰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 아니면 당신이 안 되니까 나 보낼 거 아니야? 내 곁에 두시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면 당신 참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 이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나 봐, 나보다 더 사랑하시나 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면서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이 안 되면 나보고 겸손하라고 그러나 이래요. 이게 와이프가 주는 메시지, 엄마가 주는 메시지 하나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어머님이 조금만 더 방향을 바꾸세요. 제가 그랬죠. 저도 그랬죠. 저희 남편이 그 묘자 기도할 때 17가지를 다 다이어리 적어가지고 매주 수목교회 가가지고 그걸 다 읽었어요. 자, 이런 남자를 주시옵소서.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시옵소서. 왜냐면은 아주 목사님 구체적으로 하라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적었죠. 저는 그대로 주실 줄 알았더니 다 반대더라. 기도응답 그렇게 도는구나. 네. 그러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그럼 제가 어떻게 그 남자를 사랑했겠어요, 제 힘으로. 우리 딸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저희 엄마, 우리 엄마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24살 저렇게 머리가 다 빠진 남자를 어떻게 결혼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지금 자기 나이인데 우리 딸이 지금 나와 같았을 이 또래인데 어떻게
저희를 결혼 사실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자기 기준으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남성은 이런 남성이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회를 뭘로 삼느냐. 그러니까 너도 배우자 기도해라. 아주 정확하게 교육 시점을 타임을 맞춰서 교육을 하는 거죠. 엄마가 아주 여우죠. 그러니까 너는 배우자 기도 제대로 해라. 엄마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지금부터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나 저는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배우자 기도를 하라고 한 지가 중학교 때예요. 배우자 기도를 왜 중학교 때 시작해야 했나를 내가 결혼하고 깜 깨달았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배우자 기도를 그때 당시에 목사님 하실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좀 이상하다. 제주분이 아시나 속으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배우자? 나도 솔로 혼자 살 건데. 난 저기 수도원을 가려고 생각도 했어요. 저 생각도.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선교사로 가려고 한국 뭐 선교 뭐 어린이 선교단에 제가 공부해서 한국어 가서 가르치려고. 근데 그것들로도 인도도 안 해주시더라고. 이상하다. 그래 또 저는 주시대로 가요 그냥. 그러다 한참 또 뭐가 생각나냐면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책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또 하나님과 연결하면 문서 선교인데 제가 이렇게 저부터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살면 이거는 그러면 문서 선교인데 내가 그랬는데 제가 딱 그때 딱 걸렸어요. 출판사로 내가 가가지고 기독교 출판사에 여의도에서 그때 신나게 하나님 왜 간증하는 사람들 막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 거 다 컴퓨터로 제가 제작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 거기서 뭘 하나 하고 그 자리를 나를 이동시켰냐면은 성경 디사이플 성경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성경을 주석을 다시 공부하고 왜 이집트나 뭐 이쪽에 가가지고 교수님들이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가서 다시 공부를 해온 걸 밑에 다시 달죠 주석을. 그래서 이제 원서에 가깝게 이제 주석을 달려고 하는 대대적인 성경 제작 작업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1년 거의 철야를.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고 출판 기념까지 하잖아요. 그거 하고 나니까 제가 결혼하더라고요. 희한해서. 근데 그때 그렇게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너 아픈 줄 몰라.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줄 몰라. 그게 성경 66권을 제가 다 쳤고요. 그거를 계속 오타를 발견하게 수정을 한다고 생각해요. 몇 회를 받겠습니다. 근데 이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많은 간증거리가 나온 거예요. 요다서를 읽으면 요다의 그거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주여. 이거 예? 그쵸?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66권을 그거를 하면서 또 읽히고 이 성경이 새로운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딱 하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남편이 오더라. 그래가지고 그 결혼하고 자리를 그때 떠나고 이제 남편을 만나서 대구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안희숙 사모님의 책이 있어요. 시리즈로. 간증집이죠. 그분을 혹시라도 아시면 인터넷 쳐보세요. 그분의 책을 아주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한글이 정확하게 돼야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냥 다 원고 쓰시잖아요. 그 원고 주시면 제가 다 현대 저기로 다 이렇게 다시 재탈고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시리즈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 게 아니고 제목만 봐도 진짜 은혜잖아요. 안 그래요? 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 시리즈. 간증 시리즈. 그리고 이 전쟁 겪고 막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래서 인생사가 다 거기 녹아 들어가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자기가 베푸는 거. 어떻게 사형의 중심에 있는 여성으로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온 책들이 이렇게 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드렸더니 백티를 주시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혹여 내가 내 가족의 그림을 그리다가 이런 유사한 어떤 것들을 나타났을 때는 다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정을
공부하실 때, 봉사 다니실 때, 나 자실을 하실 때 가정에 누가 되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이 바로 속에 원하셔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라는 그것을 우리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 잃지 마시고요. 희망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쉬는 시간 없이 가도 될까요? 쫙 내실까요? 아, 이건 꼭 우리 가정 소개하고 싶은 남편만 조금 계속 이제 두 가정 보니까 알겠죠? 내 그림에. 근데 우리 가족을 한 번에 한번 보고 싶다 그래도 그런 분 한 분 해드릴게요. 저요. 어머. 어머니 파워 세시나 봐요. 그래서 남편분이 잘 보조를 해주시나 봐요. 허웅이 어머니 말에 좀 잘 이렇게 남편분이 해주세요? 예, 걱정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죠? 전적으로 그냥 엄마 네. 네 맘대로 해라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러시나 봐. 예. 저는 안 그랬어요. 일주일에 2번만 나가라 그랬거든요. 저 직장 다니고 이런 거 싫어해서 네. 뭐 자기 개발도 못하고 네. 집안 본인의 어떤 상처가 있어가지고 네. 밖에 여자 내돌리면 바람나고 뭐 잘못된다고 생각해서 네. 저를 못 나가게 했어요. 일주일에 딱 2번만 가고 성당 가고 공사만 해라 해가지고 여기로 왔거든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될 줄 남편은 몰랐겠지. 네. 그렇겠지. 그 뒷초수 맞은 왠지 내가 좀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은 큰딸이다, 그죠? 큰딸, 작은 딸, 남편이에요. 이 집은 자매님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예, 참 희한해. 남편이 이쪽에 있어요. 남편은 이제 내가 뭔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여기에 딱 가둬요. 여기 나 있고 딸, 아들 있는데 남편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그려줘야지 그려요? 그럴 거니까요. 어떤 분은 가두고 싶대요. 네, 가두고 싶대. 가두고 싶대. 저기 떨어진 데 가두고 싶대. 그러니까 없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보시라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림에 나타나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근데 다행히 웃고 있네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남편은 근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남편이 정말로 이거를 이쪽에서 다 그냥 풀어주면서 즐기고 있는 거지. 할 일 다 해요. 그렇죠. 이거야. 그러니까 한 수가 고단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 수나 여기는 그 위일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가족이. 그래서 이 남편의 존재가 자기가 소외되고 있다. 나는 나의 어떤 자리를 뺏겼다. 나는 가정을 무능력하다. 우리 와이프 너무 드세라. 뭐 내가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 붙어서 뭐냐 내 할 걸 다 하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다 맡기고 있나? 그렇죠. 그런데 소통은 또 누구한테 다 붙어 있어요? 작은 딸. 둘이가 어때요? 말도 못해요. 그렇죠? 그럼 엄마는 조금 어때요? 저요? 네. 근데 좋아요. 뭐 근데 엄마하고는 조건에서, 좋네요. 제가 어땠다고요? 엄마는 어떠냐고 이렇게 이 줄관계를 보고 엄마는 어떠냐? 정말 다행이죠. 예. 소프트도 이런 건 없고. 그러면 요렇게는? 그렇게 좀 소원해요. 그렇죠. 큰 예, 딸하고. 아빠가 어. 큰 딸을 좀 이렇게 좀 작은 딸을 예뻐하고 큰 딸을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나요? 부담스러워하고 둘이 비슷하거든요. 날 닮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관계를 조금 조정을 하면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면 남편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장의 역동이. 그러나 사실은 요즘은 꼭 남편이 위가 첫째가 되라는 이유가 없어. 부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여성 성격상 여성이 더 리더가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약간 여성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편이 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딸과 이 형제간에도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나중에 서서히 이게 자라게 되면
이 둘 간의 친밀감과 이 친밀감에 의해서 한쪽이 뭔가 형제 간의 갈등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멀리 보면은 지금 뭐 없이 행복할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으나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본인도 노력, 아빠도 노력해야 되지만 누가 하면 제일 좋죠? 그 분위기를. 제가 해야죠. 그렇죠. 네,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명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그 자리를 막 이렇게 안 씻어서 올라. 안 올라오고. 그렇죠. 그 맛을 봤어요. 왜냐면 자기 개인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시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정을 이루는데 너무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게 오히려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 가정은 서로 공동체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지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단둘이 남편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어요. 아주 깊이 있게. 네. 그래 안 그러면 우리 딸 외로워요 나는. 그래서 그 딸은 이제 제 손을 꽉 잡고 엄마- 동생하고도 잘하고 아빠하고도 이제 지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이제 해요.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아프니까 심리학 간 거야. 그래. 그래서 내를 알고 싶거든. 그래서 아빠를 되게 좀 이해를 해요. 아빠가 왜 그렇게 하는지, 엄마가 아빠보다 왜 이렇게 좀 목소리 톤을 높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의사결정 이런 게 탁탁 안 돼요.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 자유롭게 그냥 공부 슬쩍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좀 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제가 그 실상을 그대로 지금 얘기한 것 같아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니까 어머 진짜 우리 집이네 이거를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아까 이제 이 딸이 부모가 됐을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나의 어린 시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니까 내가 멀리 보고 봤을 때는 빨리 아빠가 자리를 이렇게 가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노력을 남편과 깊이 있게 좀 대화를 하는 것이 맞겠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어때요? 요거 그게 하나라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말 명강사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자꾸 이렇게 너무 남을 게 많은데 정말 나는 사실 많아요. 제가 이게 가지고 오는 것은 아주 일부예요. 같이 나누는 게. 제가 막 삶 속에서 겪은 거, 내담자들 많이 만난 거, 부모님 교육 가서 만난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면 왜냐면 다 다르니까 모습이. 그래서 많은 걸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교육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요 안에서 우리의 가정 또는 우리의 원래의 가정 이걸 찾아내셔야 되고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는 내 자녀의 발달 단계에 내가 어떤 부모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진짜 궁금한 거 많죠. 근데 우리가 자신의 삶을 잘못 알았을 때 난 잘하고 있는 거 같아. 너무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계속 하고 들어가 보면 안 되고 있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모 역할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질문해서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나에게 대해서 짧게 기울여야 돼요. 그게 항상 대답이죠. 자, 부부가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해요. 키워드는 그거예요. 근데 가족의 구조에서 살펴볼 그거예요. 얘기했어요? 자,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보야, 너 당신 사랑해. 말 쑥스러워서 못해요? 네. 하셔야 돼요. 자, 해보세요. 여보 사랑해. 저 사랑해. 사랑해. 이거 다 넘어가는 남편들. 그렇게 하면 남편이 다 넘어가요. 어떻게 달라붙게. 어떻게? 여보 사랑해. 나 왜요? 그리고 그렇게 부부가 행복하면 가족 관계가 행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둘이 좋아 삐치도록 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놀고 있네. 이건 좋은 거야.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요즘 둘이 이제 금술이 갑자기 좋아진 거죠. 둘이가. 너무 좋아진 거야. 요즘은 너무 둘이 맞아 화이파이브로 막 해요. 우리 둘이 똑같다고 이러면서. 그전에는 왜 이렇게 우리 달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좀 얘기 좀 해서 왜 그래요? 나이 먹어서 추워.
이상하다고 할까요? 좋아 미치는 거야. 우리 엄마가 행복도가 우리 부부 엄마 아빠 같이 거도 가지고 보고 애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이 좋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 할 일을 잘해요. 그러나 맨날 싸우는 소리 문 닫고 안방 문 닫고 당신 그랬잖아 막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늘 아침마다 듣고 사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자기 할 일을 마음 편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늘 집안이 걱정되고 혹시 우리 엄마 또 맞는 거 아니야 아빠한테? 이런 고민으로 살아요 애들이. 이래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부간의 행복도를 높일 때에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게 됐는데 안 넘어간다 그죠? 화면이 뭐 걸렸나 봐요. 우리 그 내용에 보면 발달 단계가 나와요. 발달 단계가 나오는데 되나요 이제? 이제 되나 봐요. 에릭슨이 있어요. 에릭슨이 있는데 에릭슨 들어봤죠? 네.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어요. 8단계로 나눴어요. 그죠? 8단계로 나누었는데 8단계로 이제 첫 번째 뭐 단계 1단계부터 8단계가 있어요. 노년기까지 있겠죠. 출생 시작해서 출생 때부터 뭐 2, 3, 4, 5, 6, 7, 8 요 발달 단계마다 이루어야 될 인간의 과업이 있다.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사춘기가 제때 하면 제일 좋다. 맞죠?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마다 이루어야 될 발달 과업이 있는데 그때 안 하고 이때 40대 와서 하면 이제 와이프가 고달픈 거야. 네. 엄마 때 와서 하고 올 걸 왜 나한테 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그 말이 나와. 맞아요. 도대체 엄마한테 할 걸 왜 나한테 이제 와서 너희 싸우다고 막 나온다? 이게 이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때 좀 하고 와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인간이 저렇게 밟아가면 가장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건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는 저렇게 이렇게 하라고 태어나지만 부모님을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성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발달 단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자 0세에서 1세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자랐는지 내 부모에게? 그럼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0세에서 태아에 있을 때부터 1살. 이건 내가 기억을 못해. 보통 누구에게 듣죠? 엄마에게 들어. 내가 네가 보챘다, 밤낮이 바뀌었다, 젖이 잘 안 나와서 널 못 먹였다, 뭐 이런 얘기를 부모한테 듣죠. 그럼 나의 어떤 그 시절에 어땠다가를 내가 알아. 해볼까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신뢰, 희망이라는 게 이 시기에 품어요. 희망을 품는 게 아주 어렸을 때예요, 사실은. 희망감을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엄마와, 특히 엄마와 관계 속에서. 자, 쉽게 먹을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젖을 만족하게 충분히 먹을 수 있었나? 우리 엄마는 젖이 잘 안 돌았나? 그래서 내가 못 먹겠다는 소리를 많이 내가 들었나? 생각해 보셔요. 또 내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젖이 잘 안 돌아가지고 모유를 못 먹였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깊게 잠을 자는가? 낮밤이 맨까칠하게 바뀌었나? 아니면 얘는 잘 보채다니 늘 업고 키웠나? 그죠? 나는 어땠는가?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배변을 훈련할 때 어떻게 했는가? 내 아이를 잘 가렸나? 아니면 늦게까지 쌌나? 아니면 나는 또 어땠다고 우리 부모가 얘기하는가? 예? 그걸 살펴보세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어떤 만남 속에서 해결해야 될 걸 통해서 뭘 만든다? 희망을 만든다. 아, 나는 앞으로 세상이 너무나 희망적으로 그려주겠구나. 이때 말을 하지 않아도 가슴을 풀게 되는 거죠. 내 몸이 풀게 되는 거죠. 자, 불신이 생기면 이때 어때 이제? 얘는 삶이 고통의 연속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엥 해도 밥 안 줘. 그럼 얘는 허기가 지겠죠. 허기가 몇 번 노출되면 얘는 그러면 이제 울지를 않아. 통을 쌓아놓고도 얘가 울지를 않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삶에 어쨌든 이제 불신을 이미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울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는 살기 바빠서 먹기 살기 바빠서 일하느라고 놓칠 때가 많았다고 그러죠. 애 기저귀 가는 거 놓치고 먹이는 거 놓치고 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아이가 벌써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방향성으로 가요. 그 다음에 아이는 자신의 세계로 이때 들어간다.
그래서 만약에 불신이 생기고 자꾸 생기면 아이는 그다음부터 아까 했죠. 똥을 눕고도 배가 고파도 울진 않아요. 자기 속에 갇히는 아이가 있다. 우리를 때 자폐하라고. 태어날 때는 냥냥냥냥 건강하게 태어났어. 그러나 잠 몇 개월 사이에 흐르고 보니까 내 아이가 자폐라고 판정될 때가 있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요 사이의 관계가 어디다 있나요, 엄마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그런 아이 많이 봤어요. 태어날 때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엄마 양육 태도나 스타일에 따라가지고 자기 안으로 갇히는 사회적 자폐라는 거예요. 사회성이 너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자기 안에 갇혀버려요. 왜? 불러도 오지 않는 님을 이제 부를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벌써 언제부터? 여기서 1세부터.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잘 하셔야 되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자폐를 안 가더라도 어떻게 될까? 대인과의 기피증이라든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2, 3살 때 이때는 의지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건데 이때 보면 아이가 2, 3살 되면 물건을 자꾸 잡았다 놨다 그래서 우리가 조언에 손에 막 쥐어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꼭 쥐고만 안 올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냐 나의 의지력을 형성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냐 또는 자기 편, 억지, 사랑, 미움, 협동 이런 것들을 내가 해볼 수 있게 했냐 이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엄마 이런 엄마가 있어. 굉장히 강박증, 청결, 깔끔 떠는 엄마들이 만지지 마, 하지 마, 걷지 마, 뛰지 마, 앉아 있어. 이런 엄마들 있죠. 이런 엄마들이 얘가 뭐 하려고 하면 만지지 말아야 돼.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지? 이 의지력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마라. 위험하다고 느끼면 왜 위험한지를 설명하라.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왜 그 아이가 앉아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라. 근데 그런 말 우리 부모님들은 이유는 설명하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 하죠. 앉아. 하지 마. 내가 했지. 뭐 이런 걸로 끝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정말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얘는 내가 왜 앉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앉아야 되고, 내가 왜 이걸 하면 안 되는지도 이해도 못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럼 뭐야 이제 내가 이상한 자기 나는 항상 무능력한 존재로 느껴지잖아요. 안 그래요? 난 부모가 아니면 난 안 되는구나. 난 엄마가 하라는 말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의 의지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길들이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또 해요. 자기가 계속 이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청소년기 문제는 청소년기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럴 때 청소년기 와서 그 혼란스러움을 강하게도 표출하고 약하게도 표출하고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청소년기만 포커스를 맞춰갖고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아주 어린 시절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늘 무기력하고 느끼고 하면 안 된다고 느끼고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뭐 그쵸?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우리 그렇게 잘 살지 않았나요? 우리 때는? 저는 우리 친정하고 어머니께 하지 말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연애도 하지 마라. 손잡으면 임신한다. 남녀 7세 무덤석이다. 너무 여자가 많이 빠르게 이성 관계를 하게 되면은 그렇다. 행복하지 않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혼도 빨리 할 생각 하지 마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가 뭐가 돼요? 착한 딸이 되죠. 순종적인 아이가 돼요. 착한 딸로 길들여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내 주장이 없고 어떻게 되냐면 어머님의 의견에 거슬리는 행동은 난 나쁜 아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해요. 달려가요. 오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도성 재채택감 요 단계에서는요 목적이라는 걸 이뤄내야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이 하는 노래 소꿉놀이를 한다. 그죠? 또 장난감은 남자애는 자동차를 갖고 논다, 블록을 갖고 논다. 여자들은 뭐해요? 엄마 놀이 많이 하죠. 소꿉놀이에서 나 엄마 할게 네 아빠 해.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남녀의 구별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소꿉놀이 할 때 남자아이가 여성의 인형을 갖고 자꾸 논다 그러면 이건 양심성이 있나 뭐 이렇게 막 고민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오케이. 그러나 뭐 끝까지 과대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좀 지켜보는 게 더 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성 역할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는 게 바로 요때예요. 몇 세입니까? 그리고 우리 성교육은 청소년기에 합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요때에 하면 적절한 시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유치원에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교육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참 교육 내용이 중요하겠죠. 알고 보니까 발달 단계 알고 보니까 어때요? 나이가 매우 어리죠. 성교육 할 수 있는 나이가.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주도성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경쟁을 통해서 이때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러죠. 이런 게 나와요. 아이들 반응이 4, 5세.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은 뭐 아까 미국 7살 하지만 요즘 미국 3살이에요. 내려오죠. 그래서 엄마의 어떤 저기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어른이 되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부정, 과시 이런 걸 통해서 만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단계에 보면 이때는 유능감을 형성해야 돼요. 이때는 초등학교 시절이죠.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시절인데 이때는 유능감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에 이제 그래서 가정에서 벗어나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얘들의 중심 세계가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가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존재감이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해낼 때에 자신감을 회복해야 되죠. 아니면 열등감을 갖기 때문에 또 내 삶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모 역할이 아니라 무슨 역할을 잘해야 돼요? 학부모 역할을 잘해요. 엄마의 기능이 부모 역할에서 어떻게 작용을 넘어가냐면 학부모 역할을 넘어가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지금 학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싫어요. 학부모 역할이 또 뭐냐면 이게 기가 막힌데 부모와 학부모의 마음은 달라요. 막 치맛바람이 길면서 학원 정보 찾는 게 학부모 역할이 절대 안 돼요. 이거 대신에 이걸 얘기해줘야 되는 시간에서 저를 한번 다음 시간에 조금 제가 얘기 더 해주고 오늘은 뒷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 시기에는 그래서 뭐냐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부모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학부모가 뭘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학부모가 뭘 해야 되는가. 저는 학교의 셈 주체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라고 봐요. 분명히 학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대학교 다녔거든요. 보조교사 자격증을 땄어요. 교육대학 일부러 내가 학부모가 뭐 하는가 보려고 가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수련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학부모 역할을 해서 이상한 문화를 형성해,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좀 잘 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아 정체감 하는 게 이게 이제 청소년기죠. 이때 청소년기는 그래서 뭘 만들어냈냐? 충성심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때는 성적 성숙 또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런 발달을 생기는 적응의 문제, 또 사회와의 적응의 문제, 앞으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준비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의 해답을 찾아가는 시기이다.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자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부모들도 또 사회 체제 분위기도 안 주고 있다. 뭘로 다 오냐고 책상 앞에서 책 보는 걸로 다 임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잠시 내가 왜 이렇게 미치도록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있으면 엄마가 감이 오잖아. 속으로 엄마들이 얼마나 빠른지. 고3 엄마들 촉 끝내줍니다. 느낌이 이상하네. 그래서 문을 확 열어보면 애가 폰하고 진짜 내려오신 것 같아요. 기가 막혀 고3 엄마들 그거 긴장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 느낌이 올라가요. 자녀하고 부모는 뭔가 좀 끈끈한 뭔가가 있잖아요.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애가 딴짓한대요. 그래서 문 열으면 아니라다니까 딴짓한대요. 그래서 애한테 물어봤어. 딴짓했어?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그럼 뭐 했는데? 폰만 주고. 폰만 주고 뭐 했는데? 공부를 한참 하다 생각해보니 선생님 제가 왜 이 공부를 이렇게 미치도록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그 고민을 했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폰이 옆에서 그냥 맹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절대로 폰을 한 건 아니에요. 폰에 집중한 건 아니라는 뜻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야? 그럼 그때 뭐 했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뭐라고 해요?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답이 뭐야 그랬더니 남을 아무리 봐도 공부할 놈이 아닌데 자기.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시간에 자기는 너무 무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해야 될 걸 찾아야 되지. 그럼 네가 해야 할 걸 찾았느냐? 여기 보니까 아직 찾고 있는 중이래. 그게 뭐예요? 그런데 엄마하고 그러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엄마 찾아야 되지.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이 나옵니까? 어떻게 정체성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30 먹어도 40 먹어도 자기 정체성을 못 찾으니까 마누라한테 와가지고 나 왜 이러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때 깨달으면 또 나인이야.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면 좋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성인기에 올라오면 이제 뭐예요? 친밀감과 관련된 것들인데 사랑과 애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터득해야 돼. 앞에서 잘 되면 사랑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잘 긍정적으로 연구합니다. 근데 앞 단계에서 안 되면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고요. 또 그냥 나의 어떤 욕구라는 거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이란 이름으로 욕구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그래서 굉장히 문제 행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죠. 근데 진짜 사랑해서 배우자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느냐 이 선택에 굉장히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앞전 단계에서 잘 발달해와야 결혼 선택, 배우자 선택에서도 굉장히 함부로 하지 않는다. 소중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본인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이 데려가면 다른 사람을 자신을 벌한 느낌. 그러니까 맞은 폭력에 노출된 딸은 또 때리는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 전 3단계를 어떻게 아이를 잘 케어하고 도와주고 양육할 건가, 교육할 건가 우리 부모가 참 신중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나는 절대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또 때리는 남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년기에 왔어요. 요즘 우리가 중년기에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중년기는 돌봄의 덕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돌봐서 하나의 가정을 끌어갈 수 있도록 보내야 되고 또 나도 내 부모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어떤 위치, 나약함의 위치에 있는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나 또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갱년기, 왕년기를 맞이하는 심리적인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는 아주 절묘한 시기에 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여성이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여성만 힘들게 했으니까 남성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남성도 갱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부 간의 소통이 안 되면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남편과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지금 나의 욕구를 남편이 알고 있느냐 또는 말할 수 있느냐 요때의 친밀감 그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 얘기도 요 시기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는 나의 생식력에 대해서 잘 알고 깨어있으면 남편의 생식력을 내가 알고 있으면 서로가 부부간에 서로가 알고 있으면 이 친밀감이 굉장히 높아져서 행복도가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요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친밀감이 나왔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도 좀 어색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네. 선생님 잠깐만요. 저기서요. 맨 첫 번째 자신을 과감하게 잃어버릴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놓는 거 그렇죠. 나를 놓고 이 가정을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에 뭐가 와요? 가정의 위기, 중년의 위기. 그 무슨 뭐가 촥 지나가죠. 그래서 이때 애인을 안 만들고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고 뭐 그죠? 잠시 남편이 외출 어디 갔다가 오는 것도 여자들은 이해해야 되나?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를 놓을 수도 있고 가정을 놓을 수도 있어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러려면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배려와 친밀감, 부부간의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남편들이 어떻게 들어오죠? 가정으로 들어와요. 자꾸. 근데 제가 요즘 좀 고민되는 질문이 사실은 하나 있어요.
나는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들어오는지 몰라. 이해가 되세요? 네. 요 나이 되면 여자들은 네, 이제 네. 조금 내 세계를 좀 편안함을 누리면서 내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근데 남자들 한 50대면 가정으로 자꾸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나 여보 몇 시에 들어와 이러죠. 집에 와가지고. 이런 가정도 있어요. 그럼 또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주말 부부가 낫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 가정의 모습이랑 달라요. 그런데 부부간의 소통에 우리는 이게 맞아 그러면 그것도 힘든 거지만 그래서 부부간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두 부부 간의 정도의 차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 간의 소통이다. 근데 하나만 더. 저기 돌봄의 덕이라는 게 사실 저 때는요. 중년기면 아이들이 많이 컸잖아요. 근데 돌봄의 덕이라는 내 봄에 예. 아주 의미가 크죠. 아주 질문이 아주 바람직한 학생이에요. 예, 이 질문을 항상 하는 게 아주 발전적이에요. 예, 이 돌봄은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네? 아주 소중한 의미예요. 자, 이미 내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돌봄이 필요하죠.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이 갈 시기예요. 또는 독립적으로 내 품을 떠나서 자취를 한다라든가 홀로 살 그런 시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나도 이제 내 돌봄이 필요한 시기고요. 내 부모가 또 돌봄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치매 시부모를 모시고 아는 말 안 듣고 남편을 밖으로 돌고 그러면 나를 높였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요. 근데 내가 그렇게도 가정을 위해서 했는데 신우를 와서 가끔씩 오면 신우가 염장을 지르고 간다. 이러면 정말 가정 다 놓고 싶겠죠.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이 시점이에요. 근데 내 몸은 갱년기 와서 또 너무 괴로워요. 막 열을 올랐다가 식었다가 내 몸에 변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근데 나도 돌봄이 필요한데 주변이 나를 받쳐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또 희생을 하는데 그 또한 또 알아주지도 않아. 다 놓아버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가 되면 어때요? 노년기. 이제 다 오늘 살아왔어. 인생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는. 그래서 잘 살아왔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뭐예요? 이제 자아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손주한테 저러고 사는 것도 이거 아니다. 너무 싸우고 말고 살아라. 손주한테 모두 얘기하고 내가 내 자신의 삶에 좀 만족을 하는 그래요. 그러나 후회로 남은 거예요. 후회로 남은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죽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워요. 죽음을 기쁨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혹시나 양문에 버려질까 두려워서 기다리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떻게 성장되어 왔는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의 공식. 행복의 공식인데, 자, 행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문제? 관계의 문제다, 관계. 그렇지 않겠어요?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시부모의 문제, 친정부모의 문제. 행복은 결국 봤더니 뭐더라? 관계의 문제이다. 관계는 아주 인간관계 다양하다. 다양한데 이 관계에서 뭐냐?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어떤 상황, 사건, 태도 뭐든 간에 내가 그거를 그 사람과 관계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면 내가 행복해. 그러나 내가 거부해. 난 도대체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거부해. 그럼 그 순간 나는 불행이 또 오겠죠. 내 맘 불편해. 편치도 않아. 기쁘지도 않아. 그럼 내가 뭘 선택한 거야? 거부를 선택하는 순간 나는 불행을 선택하는 거야. 자, 그러려면 내가 행복을 하려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돼. 이해. 남편이라고 했는데 일단 남편이라는 존재를 두고 한다면 남편을 이해해야 돼. 자, 이해한다는 게 뭔지. 자, 이해가 뭐죠? 이해가 뭐예요? 오해받는가? 이해가 뭐예요? 3 빼기 1인가? 자, 이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아는 건데, 자, 이해라는 것도 그 사람을 아는 거야. 제가 김천수 씨를 알아요. 응? 그러면 김천수 씨를 아는 거하고 이해는 다르겠죠? 그 아는 정도
구조가 다른 거예요. 자, 이해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도 그 김철수라는 사람을 아는 것. 이름이 석자요, 나이는 몇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또 성은 김씨요, 이름은 철수요, 나이는 45세이고 대구 출신은 대구이고 고향은 어디더라, 뭐 이런 게 뭐예요? 이 사람하고 할 때 지식일 수도 있고 그 사람 대학은 어디 나왔고 전공은 뭐고 뭐 이런 거죠. 그 이런 걸 아는 거 하고 또 이 사람의 삶, 어떤 경험, 인생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의 삶을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나 저는 제 남편을 만날 때 24살에 만났는데 제 남편 28이죠? 저는 제 남편을 아는 것은 결혼하면서 28 나를 만나는 그날 이후의 삶을 알지 그 전 삶은 내가 모르죠. 몰라요. 맞죠? 그런데 결혼을 딱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들을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냥 단지 그 사람 믿고 간 거죠. 살아보니까 제가 문화가 다르다 그랬죠. 이 문화가 다르니까 살기가 힘들다 그랬죠. 이혼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름을 만난 것은 이 전 삶에 있은 거예요, 이게. 그런 지금 현상이 만나서 일어나는 거 둘이 뭔가 대화를 통해서 풀 수가 있겠는데 이 전 삶 속에서 형성된 무엇인가가 자꾸 불편함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아닌 거더라. 그래서 내 남편의 과거라 하니까 좀 이상하니까 그 전의 삶, 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바라볼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부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남편의 어린 시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뒤통수가 그렇게 외로워 보이는 거야. 불을 갖고 또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남편은 늘 이렇게 그 거실에서 밖을 내다보는 이 뒤통수가 그렇게 뒤 어깨가 외로워 보여요. 난 그게 왜 있을까를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날은 직접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무심코 밖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뒤통수하고 어깨가 내가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슬퍼 보인다. 그리고 외로워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왠지 존재감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아내가 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왜 저렇게 슬퍼 보이지? 이 생각을 내가 했다는 거 혼자. 그럼 기분이 제일 나쁘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존재감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물었어요. 질문을 했더니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대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남편이 어린 시절 얘기를 막 하는데 늘 자기는 그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시골에서 살다 경북 애천 그 촌동네 살다가 아들 한 번 잘 키워보겠다고 어디로 유학을 보냈어요? 서울이 아니고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어린 나이에. 유학이 큰 집에서 살았는 거예요. 근데 큰 집에서 그 살면서 뭐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오해도 받고 많이 큰아버지에게 맞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얘한테 우리 남편한테 책임을 다 더 떠넘기고 왜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한 애한테 다 막 책임도 그 자기가 온전히 그렇게 컸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대, 자기 인생. 그러니까 이게 수심이 말을 날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왠지 뒤통수가 왠지 어깨가 슬퍼 보이는 이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행복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남편이 굉장히 불안증에 시달린다는 걸 느끼는데 물었어요. 근데 이렇게 행복한데 왜 불안해? 라고 얘기했더니 이 행복이 더 깨질까 봐. 그거 나는 왜 어렸을 때 삶 속에서 나는 늘 불행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행복이 찾아왔지? 이 행복마저도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쌓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제 삶 속에.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로 이혼 안 할게. 이혼을 안 했잖아요. 절대로 이혼 안 할게.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처음에 막 이혼하자 그랬어요. 저도. 나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야. 근데 이혼할 거라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뭐래 이제 본인이 그러면 이혼하든지 뭐 이렇게 하게끔 제가 책임질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협박을 했죠. 남편은 뭐라고? 내 입에서 이혼 소리 나면 그건 정말 이혼이야. 이렇게. 그동안 그러면 내가 섣불리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건데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 남편이 지금 문제를 보이고 있는 뭔가 갈등의 요소가 사실 지금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냐는 거예요. 남편이 자유로운 영혼이다. 아까 그
그러면 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성장 과정에서 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는 그 부모, 시부모님과의 양육 태도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나는 그걸 듣고 내가 온전히 그 남자를 이해했느냐. 내가 그걸 그럴 수도 있지. 그렇군요. 당신이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가족을 행복하려고 그러면 원가족, 내 시부모님도 이해해야 되고 사실은 그 속에서 살아온 내 남편을 이해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이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행복을 책임지는 리더는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당신이 왜 그 사람하고 결혼했느냐? 그대는 왜 나에게 왔는가? 질문을 계속 던져보라고 했죠? 살다 보면 어떤 부부는 위기는 와요, 안 와요? 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네. 자, 행복한 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너무 붙어있어도 문제겠지만 떨어질 땐 떨어지고 가까울 땐 가까울 수 있으면 뭐예요? 집착이나 구속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맞죠? 네. 그 여성이 와이프가 내가 구속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서로의 마음에 가둬두려고 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 자존감 매우 중요하고요. 사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요. 배우자와 호흡, 결혼에 대한 기대치, 아까 결혼에 대한 기대치, 그죠? 나는 결혼을 이렇게 해서 사랑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소통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결혼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를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 꼭 삼각관계 끌어들일 필요가 있을까요? 끌어들이면 안 돼요. 야, 아빠 밥 먹으라 캐리. 아빠 얘기했다. 이마저서 못 먹었다 캐라. 내가 나보고 어쩌냐고. 싸울 때는 절대로 아이들은 삼각관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가정이 위기가 애가 나중에 헷갈려요. 그죠? 이런 거 안 되고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뭘 높여라? 이제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딱 강의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강의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 분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시고, 자존감을 굉장히 높이셔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자존감. 근데 나의 자존감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으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좀 건방지소리 했죠. 죄송해요. 근데 내 자존감을 세우는 것은 신앙이 참 큰 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으면 남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요. 내 자존감을 좀 높여야 돼요. 높이시고, 또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 그래서 난 달라라는 게 있죠. 네, 이런 고유성을 좀 인정하세요. 근데 이게 꼭 타인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고유성은 좀 별로예요. 나의 독특함이 상대방과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이거 부모의 양육 태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대화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속에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라고 하니까 내 나이 내치고요. 제가 요즘 좀 안경기에 와서 갱년기 증상이 좀 나타나고요. 요즘 남편이 속을 썩여가지고요. 막 이렇게 이걸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온전이나 내 몸의 변화, 내 생각의 패턴, 내 감정의 변화, 내 감각은 뭘 느끼고 있는지, 또 관계, 나는 관계 방식을 남편하고 자녀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영양, 나 건강한가? 나 요즘 뭔가 이게 비타민이 부족한 것 같아. 자꾸 결려, 쑤시어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또는 환경도 마찬가지야. 나는 오늘 이 공간이 너무 답답해. 그럼 문을 막 열고 싶어.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것들. 그냥 환경적인 것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내가 알아야 돼. 또 나는 영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이게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민감하게 열려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 됐는데 뭐야? 내가 지금 뭐야? 몇 개월 있으면 암이래. 이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나의 몸을 잘 알고 신호를 잘 알아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저의 생식력에 관한 생리 주기를 늘 제가 일지를 써요. 일지를. 기록을 하면서 일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나와의 다이어리. 남편의 주기도 제가 체크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서 얼마나 대화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신기하다 둘이서 이래요. 제가 신혼인 것 같아요. 왜? 서로의 몸을 아니까 신비로워요. 새로운 발견이에요. 저는. 남자들이 몸이 그렇게 신비로운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는 것은 책으로만 알았지 정말로 내 남편이 갱년기가 있는지 몰랐고요. 남편도 갱년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성도 이런 주기가 있다는, 생리적인 주기가 있다는 걸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이 주기가 있대요. 그래서 남편이 할 말이 남성도 배출 주기가 있어 이러더라고요.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 가지고 남성을 판단했지만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신비롭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약간 소통을 구하고 많이 하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둘 간의 신비로움을 발견해요. 서로가 신비로운 이 나이에 신비로워요. 내 몸을 자꾸 알아가니까 신비로워요. 내 감정을 자꾸 알아가니까 신비로워요. 내가 요게 막 짜증이 올라와. 막 한쪽 결리면서 짜증이 올라오네? 이거 신호거든요. 그럼 빨리 알아차릴 때 내 건강도 체크가 되고 모든 것이 체크가 되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알려줘요.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프면 병원 가. 내가 돈 안 주더라. 이렇게 남성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소통이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약 사먹어라. 이걸 끝내요. 여보 여기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주나. 약 사먹으라고. 내가 어쩌라고. 이러면 이제 와이프가 되게 상처받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파도 얘기 안 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보 여기 아파. 그러니까 주물러 주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요즘 남편 주물러요. 여기야 이러면 주물르죠. 예전에는 약 사먹어 이랬어요. 애들은 약 사먹어만 하면 좋게요. 돈을 안 벌어다 주나. 내보고 어쩌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아파. 그러면 주물러줄게. 이래요. 주물러요. 그러면은 뭐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싹 녹아요. 희한하죠? 다 나았어. 당신은 약선인가 봐. 이래주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해요. 그게 그 주기를 하면서부터 바뀌신 거예요? 남편이 바뀌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 나를 남편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남편을 알아가는 것들이 신비롭더라. 그 안에 행복을 찾아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족 내에 규칙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를 해야 한다, 뭐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렇게 있어요. 우리 가족을 봅시다. 원래 지금의 내가 말로 나의 원가족과 친정과 생각해보면 혹시 친정 안에서 이런 말은 절대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불문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겠다. 가정마다. 예를 들면 굉장히 가정 안에 누군가가 큰 상처를 입은 뭐 상처도 나름이겠지만 사연이 있을 수 있잖아. 가족 안에 사연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말을 밖에 나가서 절대로 얘기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 불문들이 생길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 언니가 연애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가정은 그 남성과 이루지 않아. 그죠? 그럼 아이는 언제 누가 이제? 아이를 뭐예요? 낳았다. 그럼 왜 고아원에 보낼 것인가? 친정 엄마가 키우고 딸을 시집 보낼 것인가? 엔산에 보면 이런 가정의 뉘앙스 사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지? 우리 가정의 불문율이 생기죠. 언니를 위해서 아이를 엄마가 맡아서 키우면서 자녀를 올리죠. 올리면서 어떻게 돼요? 언니는 다시 결혼을 해서 보내죠. 가정을. 그러면 언니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형부나 그쪽이 시댁에 노출을 시키고 싶지 않죠. 이런 불문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예 그냥 나중에 들통나서 이혼 안 하니 그냥 아예 요즘 뭐 얘기하고 가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조금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이런 규칙들이 사실은 자녀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 외에 다른 사연들이 분명히 가족 안에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빠가 발 아플 수 있지. 맞잖아요. 아빠가 발 아파서 엄마가 큰 엄마 있고 작은 엄마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때문에 알고 싶지가 않으면 묻어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불문율이 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별로 건강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가정이 이제 속이고 내가 가정에 가서 결혼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가슴에 지금 아픔으로 상처로 남고 언제 이게 들킬까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 또 규칙, 뭐뭐는 하지 마라. 우리는 가장 작은 규칙도 있습니다. 작은 가장 규칙은 우리 집은 뭐냐면 남편이 잠잘 때 아무도 떠들지 마라. 이건 아주 가장 사소한 규칙인데 왜? 자신이 잠을 깨우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아빠가 잠잔다 그러면 애들 그 근처에 가서 안 놀죠. 이거는 어떤 규칙이 또 만들어지죠. 이거 제 가정에 혹시 하지 말아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규칙을 부모들이 자꾸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죠. 대화 같은 방법, 관계 형성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 규칙을 통해서 온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족은요 행복하려면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함께 성장해야 되고 부모도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의 꿈이 뭔지 부모의 꿈이 뭔지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특히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스스로 질문하지 말고 내 꿈을 얘기해야 돼요. 자녀에게도 얘기해야 돼요. 엄마 뭐 하고 싶어?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꿈을 나누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지원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와족의 체온을 읽으세요. 뭐냐? 감사를 나누고 살고 있는가? 불만을 말하고 사는가? 궁금증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인가, 가족이? 또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가? 나의 새로운 몸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가?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가? 소망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으세요? 나 이런 가정 꾸리고 싶어. 어머니. 저요? 최근에 얘기해. 최근.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해야 돼. 나의 소망은 그래. 가족들이 서로를 알 수 있을 때 행복해요. 서로를 모르고 자꾸 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리라 기대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또 하나 소망이 생겨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여보 나 흙집에서 살고 싶어. 꽃도 키우고 산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해요. 어제도 밤새 그 얘기했어요. 너무 그림같이 막 이러면서 흙집이 그렇게 좋대. 그리고 내가 어쩌라고 이래요. 그래서 당신 땅 없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시댁이 지금 외촌이니까 외촌 있잖아 이래. 있구나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나 너무 갖고 싶어 그게 막 이렇게 이거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남편이 의식을 해요. 왠지 이뤄주고 싶대요. 남성들이 희한하게 아내가 뭐 원하면 해주고 싶은 게 사실 있어요. 왜 해주고 싶대요. 이거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셔요. 아셨죠?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다음에 조부모와 부모 사이 갈등을 피하세요. 싸우는 거 좋지 않아요. 빨리 이거는 알아차려서 피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뭐냐? 가족 간의 소통, 불편한 관계를 바꾸는 비타민. 소통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모르면 물으세요. 궁금하면 물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불편함이 생기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그래야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소통의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형의 대화이다. 옳고 그름을 절대로 따지지 마라. 그때 가장 중요한 잘 할 수 있는 단어가 뭐야? 그럴 수도 있구나. 여보 그럴 수도 있겠네. 당신 생각도 맞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당신 생각도. 하지만 나는 이러이러해. 이렇게 수평형 대화를 여러분들이 꾸려나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소개만 할게요. 영상을. 뭐냐면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영상은 왕바다리라는 거 새개인데 이 벌인데요. 벌이 여왕벌이 새끼를 놓죠. 그죠? 놓는데 어떻게 되냐? 이거 보면 막 물어요. 청소년들 다 물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아예 시작 전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생각하고 막 물어요. 왜냐면 새로운 모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모성애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엄마 역할이 무엇인가요? 아이들에게 물으면 엄마는 어떤 것이 모성입니다. 엄마의 사랑은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파노라마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모든 자신의 그 낳은 자녀들을 다 키워서 보내면서 집을 떠나면서 죽음을 스스로 맞이해요. 이게 아주 왕자발의 생애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게 엄마의 사랑 아니에요. 저게 이러면서 울어요. 너도 엄마가 돼서 그렇게 하렴 이렇게 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일찍 와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